보통 철학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만약 어떤 철학자의 아주 급진적인 생각이 우리가 정신건강을 대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현대 심리치료의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울증, 불안장애, 아니면 경계선 인격장애 같은 진단명들 있잖아요. 이런 이름표가 우리가 겪는 그 복잡하고 아픈 감정의 모든 걸 정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진단명이라는 딱지 너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여정의 지도는 이렇습니다. 먼저 진단명이 가진 한계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보는 법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 치료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또 이 모든 것이 치료 관계의 본질에 대해 어떤 윤리적 질문을 던지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이 뜻대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단지 생물학적인 문제, 어떤 기능의 오류로만 보게 되는지 바로 그 문제의 핵심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걸 진단 우선 접근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문제에 이름을 붙이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큰 하지만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의 아주 고유한 이야기,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담긴 서사가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증상이란 게 단순히 고장난 부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보내는 복잡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문제라면 대안은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급진적인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그는 말해요. 한 사람의 삶과 그 증상들을 그냥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말고 한 권의 책처럼 아주 복잡하고 깊이 있는 텍스트로 읽어내자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의 현대 정신의학은 눈에 보이는 증거, 통계, 즉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집중해요. 증상을 뇌 신경회로의 오류로 보고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증상을 없애고 원래 기능으로 돌려놓는 거죠. 근데 오른쪽의 대리다적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과거가 남기고 간 어떤 흔적, 부재에 주목합니다. 증상을 그냥 오류가 아니라 상실에 대한 메시지, 즉 텍스트로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목표도 증상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흩어진 이야기를 다시 쓰고 그 사람만의 고유성을 지켜주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데리다의 핵심 도구가 바로 해체입니다. 해체라고 하면 뭔가 부숴버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깊고 호기심 가득하게 이해하려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정답을 찾는 대신에 왜 이런 이야기가 쓰여졌을까? 이 이야기에서 슬쩍 감춰진 부분은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일종의 이야기 탐정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차연이라는 아주 기발하면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단어도 그 자체로 완벽하고 고정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행복이라는 단어는 불행이라는 단어와의 차이 속에서만 의미를 겨우 가질 수 있고 그 완벽한 의미는 계속해서 우리 소나기를 빠져나갑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라는 단 하나의 진단명으로는 한 사람의 복잡하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경험 전체를 절대로 붙잡아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흔적이라는 개념은 이 비유는 정말 강력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래사장에 찍힌 발자국을요. 발자국을 남긴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죠. 하지만 그 발자국, 즉 흔적은 분명히 남아있고 그 해변의 풍경을 바꾸잖아요. 이처럼 과거의 트라우마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남긴 흔적이 바로 지금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좀 추상적인 철학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런 아이디어들이 과연 실제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데리다의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실제 심리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역동적 해체 정신치료, 줄여서 DDP라고 불리는데요. 이 치료법은 특히 기존의 다른 치료법들로는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30개월 동안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인데요. DDP 치료를 받은 그룹이 일반적인 치료를 받은 그룹에 비해서 알코올 남용이나 우울증 같은 문제에서 훨씬 정말 눈에 띄게 큰 개선 효과를 보였어요. 이런 철학적인 접근이 진짜 현실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럼 DDP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뇌과학적으로 3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공략합니다. 첫째, 막연한 불안감이나 신체 감각 같은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연결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세상을 전부 좋은 것 아니면 전부 나쁜 것으로만 보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그들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나와는 다른 독립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도와줍니다. DDP가 맞서 싸우는 것은 단순히 증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진단이라는 행위가 가진 힘 그 자체와 싸우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제 데리다의 또 다른 개념을 빌려서 이 진단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우리 삶을 지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령론이라니? 이름만 들으면 좀 으스스하죠? 근데 이게 정말 심오한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현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사라지지 않는 과거의 트라우마라는 유령,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미래라는 유령, 이 유령들이 끊임없이 현재에 나타나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은 의료 현실을 정말 날카롭게 포착해요. 생각해 보세요. ADHD 진단은 한 아이의 과거를 실패로, 미래를 한계로 규정하는 유령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요? 아직 오지도 않은 질병이라는 유령을 현재로 불러와서 우리를 평생 예비 환자로 살게 만들죠. 암 진단은 죽음이라는 가장 거대한 미래의 유령을 바로 지금 내 눈앞으로 끌고 와서 내 삶의 시간 감각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진단명 자체가 우리 삶을 떠도는 유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진단이라는 유령 앞에서 치료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논의의 핵심, 아주 심오한 윤리적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생각들은 치료 관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드리다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텍스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모든 방식은 결국 이야기, 즉 해석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해석 바깥의 현실이란 건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텍스트를 읽고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리다의 관점에서 심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윤리는 바로 환대가 됩니다. 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낯선 존재, 즉 환자와 그가 짊어지고 온 고통의 이야기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는 행위. 당신의 진단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묻는 태도인 거죠. 물론 현실의 치료사들은 끊임없는 줄다리기 속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매뉴얼이나 보험 제도 같은 시스템의 규칙, 즉 조건적인 환대가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눈앞의 한 인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무조건적인 환대라는 윤리적 이상이 있습니다. 이 치료는 바로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윤리적인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관점은 치료사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그립니다. 치료사는 모든 정답을 꿰고 있는 지식의 권위자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길을 잃고 함께 불확실한 숲속을 탐험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해체적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로 돌아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한 권의 책이고 진단명이나 과거의 상처가 그 책의 단지 몇 문장에 불과하다면 당신은 그 책의 텅 빈 여백에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가고 싶으신가요? 어떤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언제나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